꼭 한 달에 5kg를 빼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 5가지를 잘 기억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삭하게 구운 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먹으면 건강에 제일 안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제일 안 좋아요. 자, 단백질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고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소화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 말고도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이 많아요. 성공했다면 한 달에 5kg 빼는 거 50%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물은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물 너무 과하게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은 만성 탈수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도 적게 먹거니와 그다음에 또 커피라든지 청량음료 같은 거를 먹고 나서 이뇨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이 더 필요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은 하루에 예전에 2리터라고 얘기했는데 1.5에서 2리터 이렇게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신진대사를 올리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다이어트에서 물의 섭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뇌는요. 배가 고프다, 뭔가 먹어라 라는 신호가 잘못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몸에서 물이 필요한데 뇌에서는 물과 음식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좀 뭔가 먹어라. 그게 물이었는데 우리 뇌에서는 잘못 판단을 해서 그거를 음식으로 오판을 하고 또 음식을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배가 고플 때도 아닌데 음식이 생각이 나고 음식이 막 땡겨? 그러면은 시원한 물을 한 컵 드시고 좀 있다가 그럼 배고픔이 가셨다. 그러면 그건 가짜 식욕이에요. 그래서 가짜 식욕을 때려잡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시원한 물 한 잔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1.5리터 정도를 드시고 정말로 배가 고플 때 먼저 물 한 잔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WHO에서 건강하게 몸에 무리 없이 빼는 몸무게는 일주일에 0.5kg씩 한 달에 2kg 정도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2kg 뺀다 그러면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좀 성에 안 차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5kg 정도 그리고 체중의 5 내지 10% 정도를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 달에 5kg를 빼는 걸 저는 절대 권장하진 않지만 꼭 한 달에 5kg를 빼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 5가지를 잘 기억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은 그만큼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잘 갈아낸 우리가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까지 음료수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맛이 나는 음식들은요.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리고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혈당을 잡아내리면서 남아있는 잉여 칼로리와 당분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게 이 한 달에 5kg 빼는데 1번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데 성공했다면 한 달에 5kg 빼는 거 50%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요, 양질의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자, 단백질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고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소화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 말고도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이 많아요. 저는 아침에는 거의 탄수화물을 먹지 않습니다. 주로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고 나가고 이런 방식을 환자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단백질을 먹고 나가면 점심, 저녁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일 수가 있었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이 됐다. 또 단백질은요, 소화를 시키는데 탄수화물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드시면 속이 그득하고 포만감이 생겨서 점심, 저녁까지 소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 콩류를 말씀드려요. 콩류 중에서는요, 그냥 대두 자체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낫또, 그리고 두부, 비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 중에 이 콩류는요, 상당히 좋아요. 당 성분을 넣지 않고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우리가 콩보다는 또 두부를 만들면 훨씬 더 흡수가 빠른 거로, 단백질 흡수가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낫또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먹으면서 생유산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죠. 또 무가당 두유 같은 경우는 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고 다니다가 배고플 때, 급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콩류는 정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고요. 두 번째는요, 계란이에요. 계란은 정말 완전 식품이죠. 단백질 지수도 최고고요. 비타민C와 섬유질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계란을 미리 준비했다가 먹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유제품에서 나온 단백질을 말씀드릴게요. 유제품에서 나온 단백질 중에 추천드리는 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예요.
그리스 지방에서 농축된 요거트로 만든 것이 그릭 요거트인데요. 여기다가 당을 넣지 않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정말 꾸덕꾸덕하고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요거트예요.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를 제대로 잘 고르셔야 돼요. 당 성분이 없는 걸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요거트를 만들다 보면 당 성분이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당 성분이 최대한 적은 것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치즈예요. 스트링 치즈라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이런 치즈 있죠. 보관도 편하고 맛도 좋고 식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포만감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스트링 치즈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식품이고 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어요. 스트링 치즈를 고를 때는 자연, 천연 스트링 치즈를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단백질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요. 버섯 아주 좋아요. 버섯은 뭐 산에서 나는 소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금치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힘내는 것도 단백질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아침에 충분히 드신다면 점심 저녁까지도 소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 달에 5kg 빼는 습관들을 말씀드리자면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 어떻게 하세요? 바삭하게 구운 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먹으면 건강에 제일 안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빨리 먹고 나가게 만든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딱 말아서 우아하게 먹고 나가는 것, 이것도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높입니다. 자,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무엇이냐면요.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리는 음식들은 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갖게 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잡아내려요. 그럼 뚝 떨어집니다. 자, 7시, 8시 정도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갔는데 10시, 11시 정도 되면 극심하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초콜릿을 또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또 점심 시간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이게 혈당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혈당이 보통 식전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만 쟀었는데, 우리가 식후 1시간 반의 혈당을 재기 시작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서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또 먹게 되고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또 올라가죠. 그래서 뾰족뾰족하게 쇠모처럼 생겼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이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요. 혈관의 내피세포에 가서 혈당이 올라갈 때마다 강한 트라우마를 줍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입은 혈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혈소판 등의 물질이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의 원인이다라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혈당 그래프를 둥그렇게 완만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시고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요. 식사의 순서도 처음에는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고 두 번째는 지방과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이런 습관을 기르셔야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한 달에 5kg 빼는 네 번째 습관은요. 당 독소예요. 당 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입니다. 이 당 독소는요, 최종 당화산물이라 해서 우리 몸의 세포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망가뜨리고 노화와 비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당 독소가 낮아야 다이어트도 잘 되고 노화도 방지되고 질병도 막을 수가 있어요. 당 독소는요, 물 없이 높은 온도에서 굽는 음식에서 많이 생겨요. 직화구이가 그렇고요. 또 튀김. 이런 데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굽고 튀기고 이런 음식보다는요, 100도씨 물에서 끓여 먹거나 그리고 삶고 데친 이런 음식들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당독소가 높은 이런 음식들을 피하시고 당독소가 낮은 음식들을 찾아서 드신다면 건강과 다이어트를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의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요, 우리가 망가진 우리의 현대인들의 대사를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해가 뜨면 먹고 움직이고 그리고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아주 단순한 것인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숙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밤에도 깨어서 먹고 야식도 먹고 낮에도 자고 이렇게 생활 리듬이 깨져 있는데 이 간헐적 단식을 잘 지킨다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시간 공복과 12시간 식사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를 했다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걸 성공하셨으면은 14대 10, 16대 8까지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해주신다면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도 지키는 이런 습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